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이 강한 게 하락하던 분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884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19포인트 정도밖에 하락세가 되지 않고 코스닥은 오늘 좀 강세죠. 1.29% 상승세를 더 높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모습이면 오후장 들어서 다시 또 빨간불로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락하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이 오늘 순매수 규모가 1조 2천억 벌써 오전에 넘어 있는 상황이네요. 시장 상황도 좀 보고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가 도리어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영 ETF 운용본부장이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방금 전에 했는데 네. 요즘 국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이 5,000포인트 고지를 얼마 안 남겨두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중반부터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사실 코스피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변화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어떤 전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는 조선방산, 네. 그다음에 원자력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하반기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지수를 이끌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률의 50% 이상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두 종목이 결국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가 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6조에서 지금은 90조 원 가까이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47조에서 85조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디램 가격 상승, 네.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마진율 증가, 그다음에 HBM 병목 현상 등으로 결국에는 이 두 종목이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한 5에서 10%는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절반 이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PBR 기준으로 네. 보면은 지금 과거 평균 PBR 대비로 20%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면 대략 한 83만 원 정도 적정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리레이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최고 PBR인 2.2배를 적용하면 한 18만 원은 가지 않을까 증권사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위에로 제시하신 데들도 지금 꽤 있죠. SK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100만 원 부르고 있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네. 20만 원 넘게 부르는 곳도 있으니까 그 중간쯤 보면 삼성전자는 한 18만 원, SK 하이닉스는 83만 원이니까 올해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을 한 아까 10% 정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작년에 좀 주의 깊게 봤던 레포트 중에 하나가 이게 골만삭스에서 나왔던 레포트인데 네. 한국 시장이 좀 도드라졌던 이유가 AI 방산 테마는 결국 글로벌 공통 모멘텀이지만 한국은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국가 고유 촉매가 추가되어서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일본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일본 랠리 초기 단계와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책적인 부분까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나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를 봤으니까 매크로적인 글로벌 환경을 본다면 지금 네. 뭐가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까? 일단 현재 매크로 환경은 네.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른바 K자형 경제 구조라고 불리는데요. 이 K자가 결국은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성장 동력이 전 산업에 확산되지 않고 일부 국가 그리고 AI 중심의 특정 산업에 네.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양극화가 네.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계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불균형으로 소득 상위 20%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 근로소득보다 자산효과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 산업 양극화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독주로 산업 간 불균형 심화, 소비 부진 속에서 AI 관련 투자는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AI 산업을 독식하고 있고 이 미국의 AI 산업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 밸류체인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글로벌 금융은 AI 중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시장 좋았는데 나는 딱히 재미없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양극화되는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이클에 있는 쪽을 투자하실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계 양극화부터 시작해서 국가별 양극화, 산업의 양극화 다들 이제 K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K자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네.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AI 캐펙스 투자 사이클인데 네. 이 AI 캐펙스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자형 경제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과거와는 다른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글로벌 자유무역 그리고 저물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낙수 효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네. 유동성 이펙트가 결국은 전 산업에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현재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네. 결국 관세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정부 재정도 AI 반도체 등의 전략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성장의 자원이 편중되는 배경에는 결국에는 AI 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본질적으로 승자 독식 성격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막대한 데이터, 연산, 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 규모, 자본을 선점한 기업과 국가가 시장을 결국에는 독점하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산업 내 국가 간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 현상은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계속 이제 완화적 정책을 네네. 펴고 있는데 실물 경기보다는 이 AI나 빅테크 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는 정책의 역설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본은 편향적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일부 섹터는 과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전통 산업은 더욱 소외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K자 경제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 부분의 금리 인하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구조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올해 경제 포인트가 뭐냐? 1번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네네. 사실은.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결국은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경제 구조 자체가 AI 쪽 관련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제조업 기업들 간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이 일부 제조업이나 어떻게 보면 뭐 주택 경기와 같은 것들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AI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AI 관련주와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결국 미래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환경이 또는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네. 관세 영향이 아직은 실물 경기에 온전히 전이되지 않았음을 감안을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어떻게 보면 불거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AI 관련주들과 같이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작년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페니메이와 프레드맥 통해서 작년에 이제 2천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 매입 지시 행위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요? 맞습니다. 네.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2026년 11월에 있죠.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 중간 선거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왔던 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장애물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레임덕 현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항상 겪어왔던 이벤트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 선거가 있었던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지수 조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주가가 올라왔던 네.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까 K자 경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I 산업 이쪽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올해도 결국에는 AI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네. 저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그 AI 산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병목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AI 밸류 체인 전반에서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AI 모델이 고도화되고 출원이 본격화될수록 결국은 데이터 센터나 전력, 네. 그다음에 냉각 설비, 인프라, 그다음에 D램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른바 병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가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부족하다. 그래서 네. 전력과 관련된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도 이제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형태. 맞습니다. 네. AI 산업의 이제 발전 과정을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는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의료 AI 이쪽도 좀 관심인 것 네, 같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에는 이 피지컬 AI의 대표적이니까 네, 좀 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신기술이고 네. 이 신기술이 항상 생길 때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생겨나고 있는데 피지컬 AI, 의료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조금 더 이제 AI 분야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점은 어떤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재밌는 예는 이제 네. 19세기 때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빌려줬던 상인들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곡괭이와 삽의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를 이끌고 있는 GPU, 네. 그 성능을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그리고 이 장비를 만드는 고성능 EUV 장비와 이들을 연결시키는 패키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큰 묶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기업은 일단 GPU 시장 1위인 엔비디아가 있고 네. HBM 점유율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의 독보적인 1위인 ASML, 그다음에 파운드리 기업 1위인 TSMC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회사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산업에 있어서 골드러시에서 이제 곡괭이하고 삽 팔던 회사와 같은 컨셉의 회사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AI 버블 논란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올해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그런 얘기들이 또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AI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두 가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다음에 주가에 포함된 기대감 수준은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P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자본 지출을 살펴보면 닷컴 버블 때 비교해서 지금 절반 수준 이하로 자본 지출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닷컴 버블 때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자본 지출 비율이 200%를 넘었던 반면에 지금은 68% 수준으로 100%가 안 되네요.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 100%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있는 돈으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감 수준인데요. 멀티플 기여도 수준은 닷컴 버블 시기에 비해서 결국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AI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가 상승의 대부분이 실제 이익 증가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주신 게 이제 AI 버블과 관련돼서 닷컴 버블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수치를 비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설 투자에 들이는 비용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시장의 기대감도 이익 증가 폭으로 보면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에는 AI 버블론이 그렇게 아주 신빙성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나올 때는 항상 버블이 있어 왔는데 여러 지표로 봐도 아직 AI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버블이 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M7 기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이 캐펙스 투자는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2030년까지 매년 한 20%에서 30%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었고 TSMC가 내년에 이제 30%의 캐펙스 투자를 증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2025년에는 약 한 4천억 달러, 2026년에는 한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캐펙스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2030년까지는 약 1.2조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과 아마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백로그가 1,5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까지를 넘어서고 있어서 캐펙스 투자가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무난히 계속 투자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현금 흐름이 부족할 가능성이 2026년 말에서 2007년 말 초까지 일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메타와 오라클 같은 경우는 네. 캐펙스가 가용 현금 흐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좀 채권 발행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ROIC는 20% 정도로 채권 부채 비용인 5% 수준보다 15%가 높기 때문에 네. 부채를 갚는 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들 메타하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2026년 후반에서 2027년 넘어갈 때 네.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시장 네. 이슈가 좀 되면서 다시 AI 버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얘기한 것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관련 기업들이 좀 섞여 있지 네. 않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투자법을 조언하십니까? 일단은 AI 네. 산업 자체가 사이클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가 개화된 시기에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AI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밸류체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산업이 결국은 피지컬 AI부터 결국은 뭐 의료 그다음에 우주까지 이제 계속 발전 나가는 와중에서 사실 서비스 업체는 어디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이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개화가 될 때 필요한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에서는? 싶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디램 이슈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챗GPT를 쓸 때 여태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썼던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맞춤형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저는 피지컬 AI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가 공장에서 일할 때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사 일을 대신할 때 우리 집의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장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램이나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를 맞추는 ASML이나 TSMC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클 산업 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 네. 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네. ETF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 있는 ETF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ETF에 네.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 ETF 투자가 굉장히 편하고 간편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나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도 ETF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고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ETF들이 나와 있죠. 특히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안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까 언급하셨던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보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영본부장 남용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